네,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 선수를 지난주에 영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로 인한 파생되는 뉴스들이 있죠. 일단은 이번 주에 보상 선수가 지명이 될 것이고 강백호 선수의 포지션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문 감독의 인터뷰도 있었고 강백호 선수의 커리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포지션이 어울리게 될지 하나이글스의 팀 사정상 어떤 포지션에 강백호 선수를 넣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2018 시즌에 데뷔를 해서 한 시즌별로 가장 많은 포지션, 소화했던 포지션이 어딘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신인 시즌이었던 2018 시즌에는 이 선수가 좌익수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소화를 했어요. 535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백호의 포지션은 그냥 딱 좌익수 포지션, 그리고 거포, 여기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포지션이 계속 바뀌기 시작하죠. 2019 시즌에는 6개의 포지션을 총 소화를 했는데요. 투수로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이었겠지만 투수 포지션 포함해서 6개의 포지션을 소화를 했는데 우익수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우익수로 585.1이닝을 소화를 했고 중견수로도 조금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중견수 포지션도 실패를 했었고 그랬습니다. 이 시즌에도 포수로 아주 짧은 소화 이닝이 있었고요. 2020 시즌에는 1루수로 전향, 사실상은 이제 전향을 했다고 봐도 되겠죠. 1064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2021 시즌까지도 1루수로 1068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이제는 1루수로 자리를 잡는구나 싶었는데 사실은 2022 시즌, 2023 시즌 여러 가지 멘탈적인 문제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이 굉장히 많았죠. 지명타자 출장이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4 시즌 본격적으로 포수를 도전을 하죠. 물론 많은 이닝을 나온 건 아니지만 169.2이닝 동안 포수 포지션을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닝은 지명타자 소화가 많았어요. 2025 시즌은 대부분 지명타자로 나왔고 포수로 그나마 32.2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지션이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는 선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강백호 하면 사실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은 수비 포지션에서 고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실 김태현 선수를 생각하면 수비 포지션이 아주 오랫동안 고정이 되지 않으면서 이 선수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었고 팀적으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강백호 선수는 그것보다 더했던 선수였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포지션 관련해서는 김경문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포수는 아닐 것 같다. 외야수, 1루수 시켜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포수로 넣기는 힘들다. 물론 이제 우리가 현대야구에서 ABS 시스템에서 프레이밍이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를 포수로 기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 선수가 어깨가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포수라는 포지션이 그냥 공 받고 공 던지는 포지션만은 아니죠. 투수와 계속해서 뭔가를 교환을 해야 되고 교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강백호 선수에게 중요한 어떤 기대치는 공격에서의 모습일 텐데 포수로 많은 시간을 출전시키는 건 이미 사실은 실패한 카드라고 볼 수 있겠고 한화이글스에서도 포수로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야수 1루수를 시켜볼 것 그러면서 최은성이 가끔 지타로 나와야 된다. 이 선수도 최은성 선수도 연차가 많이 쌓였고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침이 있기 때문에 풀타임 1루수로 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 100경기 정도 최은성 선수가 1루수로 나온다고 봤을 때 나머지 한 40여 경기는 강백호 선수가 1루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주 포지션은 우익수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온 경기도 분명히 있겠죠. 하나이글스는 실제로 지난 시즌 우익수 포지션 그리고 지명타자 포지션에 WAR이 거의 리그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백호 선수로 보강한다는 보강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익수 포지션 그리고 지명타자 포지션 1루수 포지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덧붙인 것이 수비 훈련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김경문 감독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의 수비 훈련을 많이 시키겠다. 그래서 수비 쪽에서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또 이제 강백호 선수가 능력에 비해서 그것이 잘 발휘되지 않았던 선수다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엄청난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만개하지 못했던 부분, 실제로 라이벌로 여겨졌던 이정후 선수는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진출까지 이뤄냈던 것에 비해서 강백호 선수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도쿄올림픽, WBC에서 사건 사고, 뭐 강백호 선수가 뭘 특별히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또 멘탈적으로 조금 흔들리면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하나이글스에 와서는 수비 포지션이 정착이 되고 또 공격에서도 본인의 어떤 포텐셜을 만개시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경문 감독 인터뷰에서 공격력 기반으로 화끈한 야구를 할 것이다. 지난 시즌에는 수비 위주의 포맷을 조금 짰다면 이번 시즌에는 공격력을 기반으로 한 야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문현빈, 강백호, 노시환이라는 젊은 어떤 클린업 트리오가 완성이 됐고, 그 중간중간에는 외국인 타자, 아직 어떤 선수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은성, 지난 시즌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던 최재훈, 그리고 신인 선수인 기대를 받고 있는 오재원 같은 선수들이 또 이제 합류를 하기 때문에 공격력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는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한화 이글스의 우익수 쪽 포지션을 보면 이진영 선수가 642.1이닝으로 가장 많은 우익수 출전을 했고요. 이원석 선수가 279.1이닝. 하지만 공격 쪽에 조금 힘을 실어 보겠다라는 김경문 감독의 인터뷰를 봤을 때, 유추해 봤을 때 이원석 선수의 출전 이닝 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태현 선수가 198.2이닝이었고요. 하지만 김태현 선수가 마무리 캠프에서 3루 훈련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결국은 노시환 선수의 백업 3루수가 1년 동안 없었어요. 노시환 선수가 뭐 철광항 이미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죠. 한 경기도 쉬지 않고, 뭐 그건 노시환 선수가 너무 잘한 부분인데, 그래도 점수차가 조금 나 있던 부분에서 백업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아마도 김태현 선수는 3루로 다시 백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종찬 선수가 86.1이닝,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다 할 우익수 주전이 없다. 막판에 손아섭 선수가 합류를 해서 우익수로도 뭐 몇 경기 출전을 하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손아섭 선수 재계약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익수 포지션이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정된 포지션은 최재훈 포수, 1루 최은성,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간간히 1루로 나온다는 이야기고, 2루수 하주석, 그리고 황영목. 근데 황영목, 이도윤 뭐 이런 선수들은 실제로 보상 선수로, 강백호 선수의 보상 선수로 KT 위주로 팀을 옮길 가능성도 지금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뉴스가 나오면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좌익수 문현빈, 우익수 강백호, 여기에 이진영, 최인호 같은 선수들이 백업이 있을 텐데, 예, 물론 뭐 김경문 감독 인터뷰에서 문현빈 선수가 똘똘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익수 포지션 연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미루어 봤을 때 문현빈 선수가 내야로 들어가는 일은 일단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 정도의 포지션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중견수가 없어요. 한화 이글스는 뭐 중견수가 항상 없었죠. 물론 지난 시즌에 플로리얼, 리베라토 이어지는 중견수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페라자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중견수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결국은 외국인은 중견수 포지션이 될 확률이 높고, 리베라토 재계약 혹은 더 좋은 중견수를 찾기 위한 노력이 될지. 그런데 지금 메이저리그도 사실 중견수 품귀 현상이거든요. 없어요. 메이저리그에도 좋은 중견수들이 동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중견수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외국인 선수를 중견수로 구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터크먼 선수가 풀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터크먼 선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죠.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타자 계약 소식도 오프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한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치자. 칠 때 됐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야. 여러분, 벨라루스 최고의 과자, 넘버원 과자인 메가칩스입니다. 감자칩류 중에서는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인 것 같고, 비주얼이 되게 독특하죠? 길게 나오는데 먹기도 되게 편해요. 뭐 피자 페퍼로니 맛, 오리지널 맛, 뭐야,
매운맛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한데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또 특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나면은 이제 다른 과자 필요 없습니다. 맥주 안주로 야구 보시면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드시기에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거. 메가칩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